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허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투명인간 경허 1화를 대장정의 경허 1화를 얼마 만에 마쳤나? 한 달? 아무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허를 본 게 아니고 투명인간 경허, 경허선사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허선사에 대해서 잘못 와전돼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허선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책을 펴낸 것 중에서 경허선사 바로 알기, 또 찾으러 가야지 뭐. 경허선사 바로 알기 뭐냐? 경허선사 바로 알기 어딨냐? 이거 왜 꺼내지? 경허선사 바로 알기. 이게 경허선사 바로 알기라는 책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페이지 수가 625. 이 책인데 이 속에다가 경허선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해서 놓았어요. 근데 책을 여기 오시면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팔으라고 그러는데 팔 수는 없어요. 몇 권 남아있지만 이걸 다시 찍을 수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싶다 죽도록 그러면 운주사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허선사 바로 알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허대선사 출판물 1차, 지금 4차까지 했거든요. 이제 5차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차에 우리가 여기 중에서 말했지만 요거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이거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대박이죠. 그건 맨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2차 중에 경허선사 바로 알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투명인간 경허했고, 경허가 삼수갑산 했고, 친필모음 했고, 이제 요거 끝나면 이해하면 돼요. 경허선사 연구 논문 모음 뭐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2차 출판물 강좌가 끝나요. 근데 아직 2권 남았어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경허대선사 사진 50세 범호사, 요거는 53세 어디 그 저기 뭐죠? 사진관. 그 다음에 요거는 55세 윤피람, 그래서 1903년, 이게 1903년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경허선사 삼수갑산 이동 경로도 이렇게 갖다 댔죠. 여기 천장암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봉선사예요. 봉선사에서 여기 오면은 월정사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어디? 여기가 그거
에이씨, 생각이 안 나. 아, 금강산. 여기 가면은, 예, 금강산 명구라는 시 2개 쓰시고, 여기는 헐성루라는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안변 서강사로 갔다가, 여기가 원산이에요. 원산에서 다시 내려오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경어선사 이동 경로도. 예, 여기가 강계고 여기가 갑산이죠. 열반은 여기서 하시고, 열반은 여기서 하시지만 경어선사가 그 서당을 하면서 요 서당 사람들이 여기까지 있어요. 서당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뭐더라 이름이? 김일년? 아니야. 하여튼 초청을 해갖고 경선사가 여기까지 다녀오시죠. 여기 어디요? 경흥, 회령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가 갑산인데,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가서, 여기가 백두산인가? 에이씨, 여기가 백두산 같아. 가서 그거를 보시고, 이거는 강경구. 어디가 백두산일까? 여긴가? 그래서 열반을 하시게 되는 경어선사 삼수갑산 이동 경로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35년 금선대에서 완공 스님이 해서 그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경어선사 바로 알기, 조금 전에 보여줬던 책이죠. 그 책이고, 그 다음에 경어선사 바로 알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말한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일부 지원해줬어요. 300만원. 그래서 그걸로 이거 만들었어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목차. 여기 목차는 몇 개가 있나, 목차가. 여기서 경어선사 바로 알기에 목차는, 경어선사 고향은 전주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다. 경어선사의 생년월일은 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이다. 경어선사의 부친은 사망이 3세 때가 아니고 8세 때다. 부친 누구? 송두오. 경어선사는 어린 시절이 일자부식군이 아니었다. 서당을 다녔고, 거기에 서당리라는 곳을 다녔죠. 또 경어선사의 가족의 관계는 태호와 경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남매더라. 이런 여동생 둘이 있더라. 경어선사의 스승 개어 스님은 일자무식군이 아니었다. 왜? 경어 스님을 막 그냥 강당에도 보내시고, 그리고 직업은 도편수였다 이런 말이죠. 유명한 도편수죠. 경어선사의 동학사 스승은 만화 보선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경어선사의 사형은 항명도일이다 이런 얘기. 경어선사는 막행막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경어선사는 정처사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무슨 뭐 정처사의 부인이 어떻고 어떻고, 이거 다 거짓말. 선문 차려 있죠? 이것도 말이 많아요. 또 이거 선문 차려를 갖다가 뭐 경어선사가 친본이 아니요, 경어선사가 편찬하신 거예요. 1903년에. 그 다음에 진흥강백 답송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경어선사 자기 아니고 어디 거더라? 보조국사 진을에 수신결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경어선사는 이 경어 말고 만파라는 호가 또 있더라 이런 말이죠. 지난번에 자세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만파라는 이름이 또다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문 만파예요. 경어선사는 아까 말했지만 진본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명산 윤피람이 아니고, 아까 경선사가 불명삼이라서 사불산 윤피람이에요. 이건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어선사는 청허는 휴정을 말하죠. 청허 휴정에 11세손이 아니고 13세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경어선사는 살인했어야 했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경어선사는 2월 11일 그 다음날 바로 떠났어요. 춘장암에 더 이상 보면 7월 15일이라고 하는데, 7월 15일이 아니고, 그거는 경어선사가 7월 15일은 백중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뭐 7월 25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어선사가 그 만공을 토고람으로 찾아간 날짜가 7월 25일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만공 경어선님의 그 부고를 받고 만공 일행이 어디에 도착한 게
난덕산에 도착한 게 7월 25일이었어요. 다들 헷갈리니까 여기 제가 써놨죠. 경허선사의 북행은 운동과 참회가 아니다는 거죠. 경허선사가 북으로 간 이유는 따로 있다. 누구 때문에? 전봉준 때문에. 금강산 유상가가 175수가 있는데 금강산 유상가 175수를 자꾸 경허선사 작품이라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과정 할 때에 논문을 쓸 때 이거를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경허선사 게 아니에요. 어떤 유생 건데 유학자 건데 또 때마침 그 유학자의 그 자손이 나타나가지고 설정스님한테 그 수덕사에 오셨답니다. 수덕사에 와서 따졌대요. 아, 이거 왜 우리 스승 건데 자꾸 이거를 경허선사 거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설정스님한테 그 말 듣기 이전에 내가 이미 금강산 유상가를 불교학부라는 잡지에 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책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미 내가 밝혀가지고 설정스님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이거 금강산 유상가는 경허스니까 아닙니다. 제가 박사 논문 저기로 통과 그거 해서 내가 그거를 소논문을 내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하니까 설정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후학이 나타나서 스승 건데 왜 그러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경허선사는 북쪽에서 절대 환속했어야 했어요. 환속, 은둔, 참회. 뭔 소리요? 그래서 절대 환속한 흔적이 0도 없어요. 그리고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에서 남쪽과 왕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어서 열반하시는 1912년에만 없었고 11년까지 있었어요. 11년 겨울까지 있었고 경허선사는 반산보적 임종계를 뺏겠다 그랬어요. 안 뺏겠다 그랬어. 안 뺏겠다 그랬죠. 거기서 두 줄을 걷어내고 잊을망 없을망을 잊을망으로 바꿨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바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허선사는 갑산군 웅이방에서 입적을 했어요. 무슨 뭐 성장동에서 입적을 했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동에서는 살았죠. 누구랑? 오하천이랑. 한전동에서는 김탁이랑. 그리고 장뜨르벌은 종남면 장평마을. 그래서 장평동이죠 거기는. 그래서 경허선사는 갑산군 옹이방에서 입적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입적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25가지요. 또 있어? 또 있어 없어? 없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5가지를 가지고 경허선사 바로 알기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허선사는 1849년생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1912년인데 그는 누구인가? 올해는 경허선사가 열반에 든 지 106주년이 되는 해라니까 이것도 2016년 같습니다. 2016년에 이걸 제가 썼어요. 지금 쓴 게 아니고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경허에 대해서 고맙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그를 평가해 왔죠. 특히 학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사실은 경허선사라는 인물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고 추앙해야 할 대상이지 경허선사를 뭘 우리 이 속인 주제에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경허선사를 평가합니까?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성법은 경허의 출현과 더불어 그와 법화와 행위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허선사를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부르죠. 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경허선사를 근세 한국 선정어 중흥조라고 높이 추앙하면서도 사실은 경허선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회찬하는 무리들이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뭐요? 어떻게 그렇게 보는 안목이 짧을까? 모순적인 경향을 보여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처럼 우리의 현실은 경허선사를 추앙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차후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허선사 연구하지 마세요. 무슨 지난번에도
무슨 동국대학교에서 경허선수 선사 뭐 연구한다고 박사과정이래요. 박사과정이면 뭐 어디요? 물어보니까 경허선사에 대해서 일도 모르더만. 그렇게 함부로 경허선사를 이리저리 끌어다가 덤비는 게 아니에요. 경허선사라고 하는 사람을 적어도 알으려면 참선 수행자이거나 거기에 도전해봐서 경허선사의 발뒤꿈어리치를 따라가야지 뭔 놈의 학자다 부랭이가 알지도 못한다고 펜으로 까짝까짝해 경허선사를. 예. 그래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으러 왔길래 일단은 참선 수행을 한번 해보고 와라. 안 와요. 경허선사를 누구나 아니라 희질한 여자가, 내가 희질한 여자라고 해서 여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잔데요. 여자건 남자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도가 중요한 거죠. 도. 요즘에 비구니 스님들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비구 스님보다 더 센 게 비구니 스님. 경허선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비명 아래 각자의 잣대로 혹독하게 폄하하고 아주 과간이야. 때로는 심하게 왜곡하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무방비 속에서 우리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요. 내가 봉은사를, 우리 집 옆에가 봉은사라 봉은사를 자주 가지요. 그래서 갔는데 언제 보니까 학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나도 얼굴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아마 거기 와서 뭔 세미나를 하는지 왔어요. 근데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숲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담배 뽀금뽀금 피고 오다가 그냥 쓱쓱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더군다나 거기가 절인데, 물론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좀 더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이렇게 학자들이 함부로 짓거려대는 경허선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짓거려대는 일은 우리 후학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허선사 책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까발려놨으니까 여기를 또 떠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놨는데 또 뭐라고 시부름 될까봐 참으로 걱정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뭔 저 시골에서 시골 뭔 대학교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경허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찌끄려놔요. 찌끄려놓은 거 읽어보면 참으로 저 배꼽이 웃을 일이죠. 에이, 그래, 경허를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러나 꺼져가는 뭐냐? 또 이게 어디가 있어? 뭐냐? 그러나 꺼져가는 한국 선불계의 불씨를 일으킨 우리의 대선지시 경허선사에 대해 우리는 가장 확실해야 할 경허선사의 출생 연도마저도 그 주장이 아주 구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럴 데 없으며 그에 관한 정확하고 진실한 전기적 자료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임을 그 허물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후학들이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바로 직계들 있죠. 그리하여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허선사에 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연구들이 우리가 문중을 초월해서, 문중이라고 하면 맨날 경허선사 문중하면 수덕사에서 할 일이야, 수덕사에서 할 일이야 이러거든요. 수덕사만이 아니에요. 경허선사가 어디 수덕사에만 있었나요?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은 해인사, 온현, 범어사, 통도사, 실상사, 화엄사, 송광사, 백장암, 없던 것이 없죠. 그래서 문증을 초월해가지고 범불교적인 관점에서 속히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논문을 써낸 것 같아. 내가 보니 이게 어디다 써냈나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경허선사에 관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바로잡고 이러면서 해서
이게 어디 논문에다 낸 것 같은데 몰라.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경어선사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세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동안 대중의 잘못 왜곡되어 전하는 경어선사에 관한 연구에 내가 일점을 보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어선사, 그는 누구인가? 경어의 생애는 결코 화려하지도 그러고 요란하지도 않은 오히려 화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쓸쓸하고 초라하기만 그의 생애였다고 봅니다. 대선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에서는 그 흔한 주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경호사는 진짜로 주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셔야 했겠죠. 경호선사가 주지에서 뭐합니까? 삼수갑서로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누더기 한 벌, 지팡이 하나, 남학신 한 컬레. 여기서 남학신한 것은 집신을 말해요. 벌써 맞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경호는 속진에 살았어네. 누구 때문에 속진에 살았어? 천봉춘 때문에. 집 한 칸 가진 바가 없었고 집 한 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암자도 하나 가진 바가 없어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집도 절도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 그가 경호였다 이런 얘기죠. 경호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의 역사를 새로 쓴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왜? 경호선사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선이 뭔지도 몰라요. 선맥은 어디서 끊어져 버려요? 청어 휴정에서 끊어져요. 청어 휴정에서. 수산대사. 경호가 탄생한 시기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척불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교가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거마저도 간드락간드락했어요. 그때의 혜성처럼 같이 출연한 경호선사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한국 불교의 희망이요 생명이고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역사적 의미로 봐서는 이 경호선사가 이 구한말에 이렇게 출연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우리 인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짜로 행운이죠. 왜? 스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선이라는 게 없는데, 아예 선이 없는데, 사부대중에게는 참으로 벅찬 희망이었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민초들에게도 한국 성불교죠, 성불교. 경호선사의 출연은 그 존재감, 우리나라는 불교라고 조선불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선불교가 근본이죠. 지금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지가 직지인신 견성성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에요. 경호선사의 출연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큰 가르침이자 살아있는 그 경호선사가 진짜 발생불이었죠. 구한말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 근대선의 중흥조 경호성호가 이 땅에 출연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한 우리의 자긍심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인간이 다녀갔으면 뭐 어디요? 경호선사 한 번 안 다녀갔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도도한 역사적 줄기 속에서 이러한 경계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의 출연이 없었다면 근대의 선종은 참으로 적막해서 선이 어디 있는지 선이 뭐요? 이런다니까. 교리에 의지한 사선이죠. 교리에 의지한 거는 사선과 사구들만 있는 거죠. 사구들만이 불교의 맥락을 겨우 이어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한국 불교 선문에 가장 사상적인 골격과 선풍의 토대를 마련한 누구? 그 이름도 위대한 경허성우더라 이런 얘기죠. 위대한 생애와 경허의 선사상을 연구하여 오늘날 우리 후학들에게 소중한 가나선 수행의 지침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일조하고다 저는 어떠한 그 세미나나 뭐나를 초청이 들어와도 안 가고 안 받아요. 안 써요. 그냥 경허선사만 하다 갈 거예요. 경허선사만 하다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다 못하겠죠. 그래서 일체 경허에 관한 얘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서 필자는 경허선사를 연구하고 선양하는 후학의 도리로서 일부 개념 없는 수준 이하의 인사들에 의해서 거듭거듭 자행되고 있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수준 떨어지게 무식하게 한번 딱 보면 몰라. 참 이상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또 고민이더라고. 만중생을
완중생을 불쌍하고 연민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까칠하거든요. 아유, 그냥 수준 이하들이 너무 많고 못된 인간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쌍해서. 그거를 마냥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잘 안 돼요, 부처님. 아이고, 그냥 못돼도 정도껏 못돼야지. 인간들이 왜 그 모양이야? 어찌됐든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어선사를 폄훼하는 자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경어선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심하게 폄하되고 그 다음에 왜곡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제가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저는 밝히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건 꼭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경어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경어선사의 탄생지, 어디서 탄생했냐, 출생 연도는 어디냐, 이거부터가 막 흔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경어선사의 탄생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미 발표된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경어선사의 고향인 전주 오동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잘도 주장해요. 그래서 경어선사의 고향은 사실상 표류 중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잡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조계사에서도 역사기념관에서 또 이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필자는 이 부분부터 가로잡고자 한다, 이런 얘기요. 경어선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경어선사 바로 알기죠. 그래서 1번이 뭐였더라? 1번 1. 경어선사의 고향은 뭐더라? 전주 우동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정확해. 또 인터넷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뭐 우동리가 없다고 막 이러는데요. 원래는 전주군 우동면 우동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주군이에요. 완주군 봉상면이에요. 봉상. 근데 봉상면이가 봉동읍이에요. 봉동읍. 이게 행정구역이 계속 바뀌어요. 구암리. 그래서 여기에 경어선사는 원조다 해가지고 원구암리로 돼 있더라고요. 직접 찾아서 가보니까 그 마을 이름이 원구암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구암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경어선사는 원조야. 그래서 원구암리라고 해놨고, 또 여러분 아는 그 이서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라감사 이서구가 그 봉동에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간의 생명을 이롭게 한다 해가지고 생강을 주죠. 하늘에서 내린 신약이라고 해서. 근데 그 원시배지가 경어선사 고향이에요. 딱 우동면 구암리, 원구암리.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생강이 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서구가 경어선사의 그 후신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아니, 경어선사가, 왜냐면 원구암리고 또 생강을 심어주고, 또 이서구가 보통 사람 아닌 건 아시죠? 그 어디 그 마애불 그 마애불에 그걸 열으니까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꼽에. 그게 이서구예요. 그리고 또 이서구가 또 뭘 말해요? 새만금이 거기가 땅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경어선사가 그 새만금에서 어디를 드나들어요? 그 새만금 바로 옆에 그 가력도라고 하는 선착장이 있거든요. 새만금하고 연결돼 있더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뭐냐, 전생과 이생을 그냥 꿈꾸며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기도 하고. 꿈꾸는 듯이 살아요. 그래 가니까 가력도항이 있는데, 가력도항에서 경어선사가 8년 동안 그 비안도를 드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서구는 또 왜 와가지고, 또 경어선사 고향에 생강은 또 왜 해? 그 경어선사보다 이서구가 앞선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서구가 죽은 후에 경어선사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또 무슨 관계일까? 내가 소설 속에다가 8개를 써놨거든. 경어선사 그 뭐죠? 후신, 전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어선사의 고향은 완주군 봉동읍 원구암리. 끝.
더 이상 나한테 뭘 묻지 마세요. 나보고 안 나오는데요, 안 맞는데요, 뭐 그냥 나보고 무식하다가는 놈도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경호선사 지난번에 고추 나체 보면 고추 했더니 저 여자 뭐야? 아이고 가관이죠. 다들 탈락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무음에서 덕음을 듣노라. 경호선사가 했잖아요. 덕음을 듣노라. 무음에서 덕음 들으면 되는 거지 뭘 따져. 여기 지금 하는 것만도 넘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선사의 그 출생 연도하고 출생지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막 하니까 2012년도 경호선사 100주년 기념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출생지와 출생 연도에 대한 세미나를 천장함에서 할 때 발표를 하게 되죠. 경호선사의 출생과 특기의 출생지와 출생 연도에 대한 세세한 언급도 세간의 오해를 많이 낳고 있는 부분으로 잘못된 오해를 종식시키고 발알리고자 하는 내가 그런 차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천장함에서 세미나를 발표했어요. 우선 경호선사의 출생지에 관한 내용도 그동안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여러 내용이 왜곡되어 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특히 논자는 경호선사의 출생지에 관한 분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이번에 각단지게에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이미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장함에서도 그 허정 스님이 경호선사 고향이 자동리라고 하니까 그 자동리를 찾아보려고 몇 번 떠났답니다. 안 나와요. 대동여지대에도 없답니다. 뭐 향토 사학자들도 만나고 거기도 어디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자동리라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전주를 15번을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 김태읍이 우동리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세미나장에서 여기 역사기념관에서 그 글씨를 나도 자동리를 우동리로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동리로 읽었어. 이상하네, 우동리 같네. 이래가지고 했는데 김태읍이 맞아요. 우동리예요. 그래서 경허의 출선지에 갖고 경허선사는 헌종 19년 즉 1849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죠. 여기서는 그렇게 썼어요. 경허선사의 본명은 성우이고 법호는 경허이고 속성은 여산송씨고 초명은 동욱이고 경허선사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 지금은 행정구역이 경기도 의왕시죠. 개어로부터 삼위계를 수지하고 석발여무했는데 이게 1857년이에요. 경허선사 나이 9세 때예요. 9세 때. 경허선사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주 자동리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근데 자동리가 아니고 없어. 부친은 여산송씨, 송투옥과 모친은 밀양박씨의 차남으로 출생이다. 장남은 통석이 누구? 태허죠. 태허. 언제? 그분은 경허선사 아버지가 경허선사 8세 때에 사망함으로써 8세 때에 이미 어디로? 마곡사로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친척이 있어요. 경허선사 어머니의 친척이 있어서 외삼촌인가 있어서 거기로 출가하게 되죠. 그래서 경허선사보다 1년 먼저 출가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현담이라고 하는 스님은 한문으로 표기를 자동리라고 써놨어요. 저 위에는 아들 자자에다가 동력동자인데 여기는 자동리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살다가 어쨌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현담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서술했어요. 뭐라고 서술했어요?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서 자동리랍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고 최근에 가장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의견은 자만동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자를 보니까 이거는 그런 자자가 아니에요. 그 물이 이렇게 넘친 그런 자자더라고. 이게 물될 자자인가? 그래가지고 만자도 넘치잖아요. 넘치면. 그래서 이게 물과 관계되어 있는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이 자만동을 찾아가 봤어요. 자만동이 뭐 하는 곳인가.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거는 교동마을 있잖아요. 왜 전주 가면은 왜 교동마을이 있는데 거기 향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교동마을이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옆에 경기전이 또 있죠. 저기 뭐야 이성계 그거 모셔놓은 경기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전주라. 제가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에서 살았는데 제가 태어나기로는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 상안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 상안부락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전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왔는데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에서 제가 사는데 여기에 교동마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옆에 전부 다. 전주중앙국민학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자만동에 갔더니 어이가 없는 게 그 자자랄에서 자만동이라고 누가 이상한 말들 했더라고요. 근데 참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름은 안 댈게요. 유명한 교수래요. 근데 이게 경호선사 생가타라고 하면서 100억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젠장. 그래서 그것도 또 범진 스님을 시켜서 나는 무서우니까 나한테는 말 못하고 범진 스님을 시켜서 거기다 뿌로카가 또 하나 껴있어요. 근데 그 뿌로카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다 말 못해요. 야, 이름만 대만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를 뻥뻥 치면서 내가 그래서 범진 스님한테 스님 속지 마세요. 경호선사는 그렇게 이런 곳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자동리 아니에요. 자만동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만동이라는 데에서 또 이제 그걸 해봤어요. 자만동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해보니까 놀라웠게도 자만동이라는 곳은 자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죠? 그 이성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성계가 이성계의 조상이 이성계의 조상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 자만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무슨 금지하는 그러한 그 비석도 있고요. 뜻밖에도 그 자만동은 그런 거와 이성계와 관계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제가 이 전주 이거 자만동과 교동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자만동 찾으려고 진짜로 이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찾고 해가 꼴딱 넘어갈 때까지 찾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산속에서 부처님한테 스님 부처님 도저히 이 도대 자동리 일러주세요. 자동리. 그래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2년에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당시 교동향무라는 주장에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저도 이제 이게 자동리인가 해갖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김태읍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 출생지가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우자가 어조사 우자도 있지만 그 날일자를 이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날일자를 쓴 것도 있고 또 입구자를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구자는 뭐 탄식할 우자다 뭐 이래가지고 우자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 우자가 어조사에 우동리가 이 우자가 탄식할 우자를 써서 한 게 있고 또
또 이거 날일자를 써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통용해서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동네 이름을 조사할 때.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그냥 우자. 그래야지 이게 자동리하고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 보니까 글씨가 딱 그냥 그걸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누구죠? 만공 스님이 이거를 하실 때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만공 스님이 가장 잘하실 텐데 거기를 그냥 자동리로 갖다 자자를 써버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는. 그래서 날일자를 쓴 것은 클우라고 합니다. 클우. 해가 뜨다. 해 뜨는 동네. 그래서 우동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실이 경어집을 비롯한 경어와 관계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 때문에 김태읍이 쓴 우동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냥 에이 아니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무슨 뭐 현담 스님은 자동으로 돌아간 데서 자동리, 요쪽은 또 우동리, 그러면 좌우로 돌아간다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이 우자를 싫어한 거는 좌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경어 연구에 매우 흥미로운 부분으로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뒤로 미루고자 했는데 내가 최근에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관계, 이 최근이라고 해봐 2017년이거든요. 2016년에 이걸 썼다가 2017년도에 그 천안 매부 관계를 이 역사기념관에서 발표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고향이 바로 김태읍이 언급하고 있는 우동리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전봉준 장군의 고향, 살았던 곳이 봉상면 구미리가 그 전주 우동리하고 붙어 있어요. 완주군 우동리랑. 그래서 이게 우동리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